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랜만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제 2부 순서인데요. 대학 생활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이제 다닌 곳이 이제 서울법대라고 알려져 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입니다. 서울법대라고 하면 뭐 제가 이제 서울법대를 알게 된 건 이제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. 그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이 그 시골이었던 기장 죽성리였고, 저희 외갓집이 그 기장에 있는 동백리라고 그 일광에 있는 동백입니다. 그 저희 이모집이 해운대에 있어서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이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강화도하고랑 서울을 간 그거 말고는 부산을 벗어나 본 적도 별로 없고, 아는 곳이라고는 일광 외갓집이 있는 외할머니 집에 가서 동백리 가서 방학 때 여름에 개울가에서 거랑이라고 하는데 그 거랑에서 이제 수영하고 헤엄치고 뭐 외갓집이에서 외할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잔 기억하고, 가끔 이모 집에 이제 해운대 그 달맞이 고개를 그때는 지나다녔는데 그 갈 때마다 멀미해가지고 고생해서 들어 누워 있던 기억, 뭐 그런 기억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인데, 이제 서울법대를 아마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건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공부를 곧잘 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 법대 가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서울법대가 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, 그때 시절은 저희 집이 가난했으니까 나는 서울법대를 가서 이제 뭐 판검사가 돼서 뭐 가난한 집도 가세도 일으키고 잘 살아야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소박한 생각들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요새 같으면 입시생이었죠.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적을 잘 냈고, 그것도 재수를 거치면서 성적이 서울법대를 할 실력이 됐는데, 뭐 적성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저는 경영학이나 뭐 외교학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좀 자유로운 영혼인데, 그때는 뭐 공부를 제일 잘하면 뭐 서울법대를 가는 거라 통상들 생각한 거고, 그래서 저도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대학은 그냥 서울법대를 나와야 되는가 보다, 그래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출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죠. 서울법대를 이제 가 보니까 서울법대 하면 첫 떠오르는 기억이 저희 어머니랑 서울대 입구역에 그 합격자 그 이제 방이라고 하는 거죠. 벽보에 합격자, 요새 같으면 저 ARS 이런 건데 ARS도 아니고 합격자 방을 보러 가서 제 이름이 있으면서 무척 기뻐했던 순간이 그때 기억납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울대역이 있는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한 2km도 더 되는데 몰라가지고 그걸 걸어서 이제 서울대 정문까지 걸어갔고, 그래서 뭐 기숙사는 또 그 낙성대라고 하는 낙성대역이라고 해서 후문 쪽에 그때 뭐 되게 서울대는 기숙사가 많았습니다. 신입생들이 한 4, 5천 명 되는 걸 다 수용할 정도로. 그리고 이제 뭐 꼭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기숙사 생활 안 했으니까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기숙사가 한 20개 동 정도 있었습니다. 이제 그렇게 생활을 첫 스타트를 했던 거고, 서울대 법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과목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알려진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, 지나고 나서 보니 참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. 제 동기생들이. 그러니까 지금은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절을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각자 다 패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, 그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든 아니면 강남이든 서울에서 온 친구든
그 어쨌든 서울법대생이라는 그 인식이 주는 그 엘리트 의식 내지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우쭐했던 기억은 있습니다. 아, 어디 가서 서울법대생이라 그러면 그냥 인정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. 그런 것이었고, 저는 이제 서울법대 시절을 돌이켜보면 좋은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잘 받았던 기억은 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서울법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첫 번째가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죠. 교수님들이 뭐 당대에 이제 각 분야에 있어서 뭐 기라성 같으신 분이 후학을 기르는 것이니까 뭐 교수님들이 단지 뭐 공부만 연구만 많이 한 것만 아니고 가르치는 데서도 능력이 있으셨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고 학문적으로 많은 걸 성취했고 그런 분들한테 뭐 한 시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지나고 나니 야, 그런 강의들을 그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았구나. 그건 참 좋은 기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같이 경쟁하고 생활하면서 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술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교류했는데 그 교류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 먹고 놀자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들보다는 뭐 이제 나름대로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갈등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시스템이 뭐 저 인생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대학 생활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법대 생활에서 법학 과목을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것만큼이나 제가 이제 그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 공부, 역사 공부를 좀 오래 많이 했습니다. 저를 이제 대부분 법대생이니까 법 공부만 하고 이제 고시 공부를 빨리 시작한 사람으로도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많았던 건 사실인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난했던 이제 저희 가정 형편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그 시점부터 가정 형편이 좀 확 풀렸습니다. 제가 삼남일녀인데 저희 형님이 이제 부산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둘째 형님이 그래서 이제 셋째 누나가 이제 그 기장 농협에 이제 취직을 했고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돈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돈을 버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또 그때 1학년 때는 과외도 하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이제 어쨌든 빨리 내가 이제 고시에 합격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, 뭘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건방진 얘기인데 나는 한 2, 3년 고시 공부를 하면 고시가 될 수 있을 거다. 그러니까 지금은 좀 대학 생활은 내가 해보지 않은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해봐야 된다. 이렇게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. 기숙사에서 잔디밭에 이렇게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이대랑 이제 문학회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그 문학회를 이제 가보게 된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제가 문학 생활을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문학회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남산에서 괴테하우스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문학 토론회 같은 거를 한 거죠, 매주. 그리고 이제 서클룸이 이대 이제 새벽 문학회라고 그 서클룸이 있었는데 거기 뭐 번질나게 드나들고 저희 서울대학교 안에도 서클룸이 있어서 거기 뭐 좀 많이 가 있고 뭐 그런 생활들을 쭉 이렇게 많이 하니까 법대생의 모습보다는 뭐 어쨌든 인문학, 국문학과나 아니 역사학과를 전공하는 사람처럼 좀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. 그래서 뭐 문학회를 통해서 이제 좀 얻은 게 있다면 책을 참 많이 읽게 돼 있던 거고 그동안 두 번째는 이제 문학회가 이제 봄 가을에는 1박 2일 MT를 대성리나 이 청평 저기 그 강촌 뭐 춘천 이런 쪽으로 뭐 그때는 경중선이 있어서 여행을 갔는데 그리고 이제
여름 겨울에는 3박 4일씩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. 그 전까지는 사실 세상에 대해서 이 시야가 많이 닫혀 있었던 제가 문학이라는 것과 여행이란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시각을 이렇게 이제 삶의 좀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만 아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문학회를 안 했으면 그리고 또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웠으면 빨리 고시에 입문해서 어떻게든 빨리 좋은 성적을 내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어쨌든 이제 좁고 이제 좁은 인생길을 정해진 어떤 성공 가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20살 될 때까지 생각한 그 길을 아마 갔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걔가 또 다른 어떤 인생에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진 건 법 공부를 일찍 시작한 게 아니고 책을 독서를 통해서 더 접했던 많은 삶의 모습과 그 문학회 동기나 선후배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여행을 가면서 배웠던 인간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좋은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때는 뭐 이제 판검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방송국 다큐멘터리 PD나 아니면 신문사에 들어가서 기자나 아니면 논설위원이나 그런 것이 그렇게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. 어쨌든 서울법대 생활을 뭐 문학계 생활은 도 많이 하고 또 그렇다고 학교 생활을 이제 뭐 팽개치고 뭐 법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삶은 아니고 학교 생활은 나름대로 뭐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다음 공부도 법서도 열심히 보는 아마 그런 생활을 보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입학한 해가 이제 1988년 올림픽이 있던 해입니다. 제가 재수 생활을 하던 때가 1987년 그 민주대항쟁이라고 하는 그때였고요. 그래 입학을 하고 보니 학내가 이제 몹시 이제 좀 소란스러웠습니다. 데모를 또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치열한 고민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돌이켜 보면 저는 뭐 데모를 위해서 학생 운동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다니고 있던 문학회는 어떻게 보면 운동 서클의 모습도 좀 가지고 있고 또 문학회도 하고 하는 그런 어쨌든 좀 학생 운동에 깊숙이 뛰어든 사람도 있었고 그냥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어쨌든 아무튼 고민이 많고 삶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동기생들 중에 제가 이제 입학할 때 같은 동기생이 273명인가 이렇습니다. 정원은 270명인데 해외에서 이렇게 있다가 온 이제 정원 내로 3명인가가 있었던 것 같고, 근데 그 동기생들 중에 재학 중에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한다고 하는 확률이 이제 서울법대는 한 5% 정도 됐습니다. 3학년 때 1차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27명이었는데 4학년 때 2차 시험까지 해서 재학 중에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14명 정도 됐으니까 한 5% 정도 되는 거죠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출발이 늦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상황이 됐는데 내 손에 쥐어준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제가 졸업하고 나서 졸업한 해 2월에 졸업하고 4월에 이제 군생활을 제가 고향 기장에서 방위병 18개월 생활을 했습니다. 그때 방위병 생활, 군생활과 신림동 이후에
에서의 사법고시 얘기는 다음 편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